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나아가는 당국의 중심 DKBS에서 보내드리는 5월 4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당국.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5월 4일 목요일 레이더 당국의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CJ 대한통운 제2회 물류혁신 아이디어 PT대회를 안내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26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코오롱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8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3학년도 DKU DNA 어워드 플러스 6대 핵심 역량 실천 사례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CJ 대한통운 제2회 물류혁신 아이디어 PT대회를 안내합니다. 모집기간은 5월 14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시상 내용은 대상과 최우수상 각 한 팀, 우수상 2팀이며 공모 주제는 물류 전 분야에서 경쟁력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CJ 대한통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26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모집기간은 5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입니다. 공모 주제는 제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스토리가 있는 상품이며 결과 발표일은 7월에서 8월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코오롱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8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기간은 5월 26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 이주 배경을 가진 4년제 대학생, 대학원생입니다. 활동 내용은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 멘티와의 학습 멘토링, 문화체험 활동 지원이며 방학 특별 멘토링도 진행합니다.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DKU DNA 어워드 플러스 6대 핵심 역량 실천 사례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6일 오후 4시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당국대학교 재학생 누구나입니다. 공모 내용은 교내 비교과 경험을 통한 우리 대학의 6대 핵심 역량 함양 실천 사례이며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5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총 120명입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생,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민의 자녀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이 고도에 우리 같은 사람들과 로고송 듣고 퀴즈를 통해 알면 쓸모있는 상식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똑똑 상식 있나요? 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a tie. She'll paint a cabinet from the 60s and find diamonds when she's thrifty. 똑똑 상식 있나요? To be the muse of every true romantic west of the Atlantic. Hey, little darling, run like the weekend. I get lost and found in your arms.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 넓고 재미있는 상식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봅시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퀴즈들과 함께 흥미로운 상식을 전해드릴게요. 못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5월 2일 진행을 맡은 김지현이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똑똑 상식 있나요? Don't really care if it's too soon to say, but I like the way you pull me apart. Won't you just love to run away? Could change our names and disappear. 어느덧 완연한 봄 5월을 맞았네요. 5월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과 같은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부터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같은 다양한 기념일이 유독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 기념일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기념일 속 이야기를 향해 문을 두드려 봅시다. 나도 몰래 생각이 나. 봄바람처럼 살아 늘 꽃잎처럼 흐르는 사람 꿈처럼 지난 첫널 만나는 날 노란색 소미장미를 들고. 오늘 퀴즈는 어렵지 않으니 잘 듣고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 이것은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만든 기념일로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23년 처음 제정되어 현재 법정 공휴일로 정해진 이날은 과연 무엇일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 아에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쉬웠나요? 정답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다들 어린이날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이날이면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모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던 게 떠오릅니다. 이 어린이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룰루랄라 신천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이아에로. 어린이날을 만든 방종환 선생은 천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천도교에서는 아이를 하늘같이 여겨 소중히 대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 어린이들에게는 기본적인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많은 어린이가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린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죠. 공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날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그래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고 그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어린이날이에요. 1946년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공식 제정됐지만 불안정한 국가 정세로 제대로 행사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정부와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난 오직 그대 사랑. 두 번째 퀴즈. 이날도 곧 다가오는 월요일에 있는 기념일인데요. 이 기념일은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현재 명칭으로 공식 지정된 건 1973년으로 이날이면 보통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곤 하죠. 이 날은 무엇일까요? 그냥 일찍 나왔어. 풀리지 않는 마음에 너무 답답해. 너를 기다리면서 습관처럼 네가 좋아하는 메뉴를 고르다가 정답은 어버이날이에요. 현재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모두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지만 사실 원래 이날은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날이었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소규모로 진행되다가 1955년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됐어요. 국가가 어머니 날을 따로 제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처럼 어느새 봄이야. 마주치는 모든 꽃을 보며 불러주던 웃음이 터지는 너의 얼굴. 이게 나의 봄이야. 당시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아버지가 부상을 입고 부양 능력을 잃거나 죽었어요. 그렇게 남겨진 많은 고아들은 어머니들에게 맡겨져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을 강조하려고 어머니 날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머니 날이면 장한 어머니를 뽑아 표창장과 상품을 줬죠. 장한 어머니에는 10명이 넘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 넷쌍둥이를 낳고 기른 어머니, 고아원 원장 같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난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쉬운 답이 있는 걸. 어디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날이 있을 때부터 지금과 같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얀색 카네이션을, 살아계시면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답니다.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바뀐 건 1973년이었어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듯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더른을 존경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답니다.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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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나들이 갈까 날씨가 그렇잖아. 자꾸 듣고 싶어 네 목소리가.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니 날은 위대한 어머니들을 위한 날이었다면 어버이날은 자식들이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랍니다. 대상이 조금 바뀐 거죠. 이렇게 된 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던 당시 사회적 배경과 연관이 있어요. 가부장에 대한 효는 곧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불만을 쉽게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잠이 많은 날 오후 끈질기게 찾았어. 한 컵 가득 빰빰빰.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 세 번째 퀴즈. 이날은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이날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기념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받고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이기도 하죠. 이 기념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기분인 걸 어느새 너의 모든 것들이 편해지나 봐. 부드러운 미소도 나지막한 목소리도 정답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1886년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고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날이 바로 5월 1일이었죠. 그냥 네가 참 좋아. 유혈 사태에도 끝까지 맞서 싸운 노동자들을 기리며 189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현재 미국과 캐나다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날마다 벌어지는 파업 때문에 이 날은 법의 날로 정했다고 해요. 대신 9월 첫 번째 주 일요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 기리고 있답니다. 얼마 전 우리 다시 봤을 때 오늘 설레게 만드는 난 너와 떠날 오늘 저 바다 위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첫 노동자의 날은 1923년이 처음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모여 목소리를 냈답니다.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고용 안정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민족의 단합이 두려웠던 일제는 이 행사를 엄청나게 탄압했어요. 시간은 빛났고 얼마 전 우리 다시 봤을 때 and 오늘 춤추게 만드는 이런 사회적 배경 때문에 첫 행사 이후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은 기념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복 이후에서야 공식적으로 기념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고 유급휴일로 지정했죠. 그렇게 거울에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를 sad smile. 사실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에서 근로자는 정의상 고용된 사람으로 주체성을 잃은 의미로 표현됩니다. 사용자, 즉 고용자의 입장에서 칭하는 명칭이죠. 그리고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으로 주체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달빛에 비친 모습도 왜 이리 어전해 보여. 뭔가 하고 돌아오는 집 앞은 내일이고. 이는 오래전부터 법으로 제정되어 현재도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속적인 사람을 의미하고 노동자는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죠. 사회적 주체로서 일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단어인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도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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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lone. 나에게만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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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always make me blue.
오늘은 기념일과 관련된 상식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역사를 알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늘 코너는 데이빗 보위의 모던 러브 보내드리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똑똑 상식 있나요? 김재현이었습니다. 넌 뭘 하고 있을까? 다분한 생각이 오두거니 너를 너무 지겹게 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뒤엉켜버린 내 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가현, 기술 황지후, 진행 김재현, 제작의 DKBS였습니다.